44강에서는 대각합과 고유값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증명 못했던 명제인데 계속 이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n 곱하기 n 행렬의 고유값이 이렇게 n개가 있을 때 행렬 A의 대각합은 그 고유값들의 합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행렬 A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행렬 A를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것의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대각 원소에는 람다가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냥 A를 빼주고 있는 행렬이고요. 대각선에는 당연히 여기 람다 i가 들어가 있으니까 람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다시 A를 빼주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이걸 이제 코팩터 익스펜션으로 전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행을 기준으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이 값은 일단 개수를 곱해주죠. 그 다음에 코팩터 11을 곱해주죠. 이렇게요. 코팩터 1,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대각 원소예요. 대각 원소를 제외하고는 람다가 들어가 있는 항은 없죠? 이 나머지에는 람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점을 주의 깊게 보면서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이 첫 번째 항을 먼저 가져와서 이것만 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 람다 마이너스 A11의 코팩터 C11이 무엇인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기 전에 너무 일반적이니까 조금 특수한 2 곱하기 2나 3 곱하기 3 행렬을 조금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하죠?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결국엔 AD-BC죠. 그리고 3 곱하기 3 행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이거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대각선을 다 곱한 다음에 한 번 여기다가 쓰죠. 그 다음 대각선 이런 식으로 곱해서 여기다가 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대각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이 3개씩 곱해져 있는 이런 항이 지금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서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대각선을 이렇게 빼죠. 그 다음 대각선, 그 다음 대각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3개의 항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죠. 이때 집중해야 될 점은 이 각 항에 있는 식들이 결국에는 3개의 원소씩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게요. 근데 2 곱하기 2 행렬의 경우에는 2개의 항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2개의 원소씩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2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게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어떤 n 곱하기 n 행렬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실 이 모든 항은 n차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돼요.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었으니까 AD 이렇게 2개씩 곱해진 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3 행렬이었으니까 이렇게 3개씩 곱해진 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안에 곱해진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지금 신경을 써보자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긴 한데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 개만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결과를 한번 보면은 결국에 이것은 지금 이 개수에다가 코팩터가 곱해지는 형태예요. 그런데 코팩터 자체도 어차피 행렬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했다면은 코팩터라는 것은 그 행과 열을 지운 것에 행렬식에다 부호를 곱해준 건데 우리 지금 부호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코팩터는 n-1 곱하기 n-1차의 행렬의 행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코팩터 자체가 부호가 어떤지는 일단 무시하고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냐면은 이 네모를 n 곱하기 n차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한 칸 줄어든 이런 n-1차 곱하기 n-1차라는 행렬에서 어떤 행이나 어떤 열을 기준으로 코팩터 익스펜션 그러니까 연위수 전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 모양은 결국에는 어떤 원소 곱하기 또 나머지 부분의 코팩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어떤 원소를 모르니까 그냥 x 이래 버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 앞에 곱해진 이 개수도 행렬 A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어떤 한 원소죠. 그냥 행렬 A의 어떤 수많은 성분들 중에 하나의 성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렬의 행렬식을 구했을 때 이런 행렬식에서 한 개의 항당 몇 개의 성분이 포함이 되는지를 세워보고 싶은 거니까 이 값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x다 이래버릴게요. x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물론 이 x와 이 x는 다른 x겠지만 지금 개수만 알고 싶은 거니까 그냥 똑같은 x라고 해도 개수는 세워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코팩터를 곱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떤 코팩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위수 전개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코팩터는 이제 n-2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껍질 까듯이 계속 이제 이것도 여기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하고 계속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x의 n승, x의 n승 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계속? 물론 이제 부호는 모르죠. 왜냐면 이렇게 코팩터를 한번 괄호를 이렇게 연 다음에 분배법칙해서 전개를 할 때마다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는데 결국엔 여기 밖에 있는 1차와 여기는 n-1차를 더해서 n이 되는
차수로 계속 차수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걸 한번 까서 밖으로 x가 한번 더 튀어나오면 이렇게 x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차수는 n-2차가 되니까 지금 제곱과 n-1을 더하면 다시 n이 되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곱해진 코팩터의 차수가 그냥 0차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면 바깥에 튀어나온 x와 이 코팩터의 차수를 더했을 때 n이 나와야 되니까 x는 n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n차가 나온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 부분을 약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치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 특성 방정식의 값이 결국에는 어떤 항과 어떤 항이 계속 더해지거나 혹은 빼지거나, 앞에 부호는 몰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생길 건데, 이 각각의 항들은 결국에는 이런 성분들 중에 한 n개를 뽑아서 곱해놓은 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그 항이 그러면 n개를 뽑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첫 번째 이걸 뽑아오고 그 다음에 이걸 뽑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뒤에는 뭐 2개 뽑았으니까 n-2개를 더 뽑아야겠죠. 뭔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뽑은 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개를 딱 뽑으면은 그 성분이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코팩터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팩터 전개를 할 때는 그 항을 일단 곱했으면은 그 나머지 곱해진 부분에 그 같은 줄에 있는 원소가 들어갈 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 곱하기 그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코팩터를 구해서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 나머지 있는 원소가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랑 바로 그 옆에 있는 얘랑 이렇게 곱해져 있는 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수많은 항들 중에서 이 대각선 원소만을 다 곱한 항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확실한 건 알아냈어요. 대각선을 다 곱한 항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항이 하나 있고 뭐 뒤에 뭐 다른 항이 막 있겠죠. 막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항의 람다에 대한 차수는 몇 차인가요? 람다가 n개 곱해져 있으니까 람다에 대한 n차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직 대각 원소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항 말고 그냥 다른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항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항들은 자세히 보면 규칙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대각 원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를 곱하고 있는 항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항은 일단 코팩터 전개의 특성상 행과 열을 지워야 돼요. 그쵸? 그 항이 포함된 행과 열을 지워야 돼요. 그런데 그 항이 포함된 행과 열을 지우면은 자세히 따라가 보면은 람다가 포함된 항을 지우죠.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은 무조건 람다가 포함된 곳이 두 군데가 지워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곳을 선택했다고 해보죠. 가로, 세로 하면 여기와 여기가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원소가 아닌 곳의 코팩터는 가로, 세로를 해가지고 무조건 두 개는 좀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행렬은 람다가 들어간 곳이 대각선을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각선에서 두 개를 지워버렸으면은 여기 남아있는 모든 식들은 람다에 대한 n-2차식 이상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n-2차식이겠죠. 두 개가 지워졌는데 여기는 내가 n차식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n-1차식도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 원소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항을 제외하면은 람다에 대한 n차식과 혹은 n-1차식 이 두 개의 차수는 이 뒤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 전개하죠? 이 위의 식을 전개해 볼까요? 그럼 일단 람다에 대한 n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뭐 1이네요. 그쵸? 그런데 물론 우리가 부호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항이 뭐가 곱해져 있는지만 신경 쓰고 곱했으니까 얘가 혹시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얘네들은 대각 원소를 다 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각 원소의 특징이 뭐죠? 위로 올라가 볼까요? 대각 원소라는 것은 이 1,1 원소죠. 일단 1,1 원소의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팩터를 곱하는데 이 코팩터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돼요? 그렇죠. 1,1이니까 짝수죠. 결국 어떤 코팩터의 ij는 부호가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짝수고, 그러니까 양수고, 그쵸? 마이너스 1이 안 붙죠? 그리고 그 다음 코팩터에서 다시 대각 원소를 선택했으니까 또 그 다음 코팩터를 하니까 그럼 이 행렬 입장에서는 이 원소는 얘도 1,1 원소죠. 그러니까 계속 1,1 원소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람다식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안 붙는 그냥 최고차 항이 1인 람다에 대한 n차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 다음 람다에 대한 n-1차식은 어떻게 나오죠? 이 a11부터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전개한 것이 여기서부터 점점점 가서 뭔가 있다고 치면은 이 뒷부분은 람다에 대한 뭐 n-2차식도 있을 수 있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새로운 항들이 있죠. 새로운 항들도 다 전개를 하다 보면은 뒤로 이렇게 붙을 거예요. 더하기로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차수는 n-2차까지가 최대니까
여기서 n-2차가 나오면 이 n-2차식이 여기 있는 n-2차식이랑 더해지면서 이 람다 앞에 붙은 개수의 값이 달라지긴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n-2차식보다 더 큰 차수는 안 나오니까 이 뒤에 있는 식들이 아무리 어떤 값으로 변한다고 한들 이 앞에 n-1차식을 건드릴까요? 절대 안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이 람다에 대한 n-1차식과 n차식에 대한 개수는 바뀌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러므로 이 람다 i-a라는 행렬의 행렬식의 람다의 n-1차의 개수는 결국에 이것의 개수는 항상 이 a11부터 an을 더한 것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알아낸 사실을 정리해 볼게요. 이 디터미넌트 람다 i-a의 람다의 n-1차 항의 개수는 항상 마이너스의 a11부터 ann까지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특성 방정식이죠. 그래서 고유값을 람다 1부터 람다 n이라고 했을 때 이 디터미넌트 람다 i-a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결국엔 고유값이 이 특성 방정식이 해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몇인지는 모르지 않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알아봤었죠.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무조건 1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디터미넌트 람다 i-a는 고유값을 n개 가진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전개해볼까요? 람다에 n승이 있을 거고 이거 어떻게 전개할까요? n-1차승은 어떻게 전개되죠? 결국엔 이것들의 합 아닌가요? 그리고 뒤는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 이 디터미넌트 람다 i-a의 n-1차항의 개수가 항상 이거라고 했는데 근데 n-1차항의 개수가 결국엔 고유값들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값과 이 값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행렬 A의 대각합은 고유값들의 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명이 되었죠? 따라서 행렬 A의 대각합은 고유값들의 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번 강의도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 뵐게요.